반갑습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교육을 꿈꾸는 물리 선생님들을 위해 교실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물리교육 연구 블루프린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업에서 수많은 고민을 마주합니다. 왜 학생들은 이 개념을 어려워할까? 어떤 시각 자료가 더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들을 단순한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춘 연구로 발전시키는 실천적 가이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물리교육 연구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다루는 학문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교육학은 단순히 물리법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다루는 물리학,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 그리고 그 둘 사이의 효율적인 전달과 소통을 고민하는 교육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물리교육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첫째, 미시 과정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5개념의 수정, 탐구 능력의 향상 같은 교육의 핵심 변화를 다룹니다. 둘째, 가시 과정은 수업의 현장을 매개하는 교사의 교수법이나 교재 개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과정은 학교의 행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배경 등 수업을 둘러싼 거대한 인프라를 연구합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어느 차원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이 연구의 첫걸음입니다. 주제 선정이 막막하신가요? 이 간단한 결합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연구 대상과 연구 영역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을 고등학생 미시으로 잡고 영역을 정규 교육과정의 실험 영역으로 설정한다면 고등학생의 물리 실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 개선안이라는 구체적인 주제가 탄생합니다. 대상을 교사로 바꾸면 교사 전문성 연구가 되고 학교로 바꾸면 지원 체계 연구가 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여러분만의 고유한 주제를 도출해보세요. 연구의 필드는 크게 세 곳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수법이나 평가 방식 개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교과 활동, 즉 과학 동아리나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내 리소스 센터나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같은 지원 체계가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결핍을 느끼거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연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인 간의 관계를 넓게 파악하고 싶다면 조사 연구를, 특정 교수법의 효과를 수치로 증명하고 싶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실험 연구를 추천합니다. 만약 특정 학급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담고 싶다면 사례 연구가 적합합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찾는 종합 연구도 좋은 방법이죠. 연구 목적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거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꼼꼼히 고찰하여 이미 밝혀진 내용과 내가 새롭게 밝힐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행 단계는 실제 교실에서의 실천입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논문으로 완성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록을 습관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구의 핵심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논리적인 연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계획서에는 이 연구가 왜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당위성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의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사용 등의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교와 학생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비전을 담아 마무리하십시오. 훌륭한 연구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로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없는 데이터를 만드는 위조, 데이터를 조작하는 변조,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표절,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이름에 넣는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자의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현장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연구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의도치 않은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투고하기 전 반드시 check.kc.i.go.kr에 방문하여 자신의 글이 다른 문헌과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 보세요. 인용 부호를 빠뜨렸거나 참고 문헌 표기가 누락된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학문적 엄격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훌륭한 교육 콘텐츠나 연구 결과물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면 CCL을 활용해 보세요. CCL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BY, 영리적 사용을 금지하는 NC 등 몇 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연구가 더 많은 교실에서 인용되고 활용됨으로써 물리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 물리교육 연구 블루프린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연구의 끝은 성장에 있습니다. 탐구 능력이 확장되는 학생의 성장, 수업을 성찰하며 깊어지는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 생태계 전반이 진화하는 학교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교실을 연구실로, 여러분을 혁신적인 연구자로 변모시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